정월 대보름은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조상들은 이날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정월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이라는 뜻이고 대보름의 달빛은 질병을 밀어내는 상징입니다. 이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데요. 당시 농경사회에서 무병이나 풍년 등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하면 한 해의 복이 날아간다고 하여 이것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과 꼭 해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대보름에 찬물을 마시면 여름에 더위를 먹고 일할 때마다 소나기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모를 심을 때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숭늉은 게으름을 피우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물 대신 칡국이나 맑은 콩나물국을 마셨습니다. 두 번째, 김치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날 김치를 먹으면 온몸에 피부병이 나고 백김치를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고춧가루조차 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비린 생선 등도 먹지 않았습니다. 비린 것을 먹으면 여름에 파리가 들끓고 부스럼이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네 번째, 오곡밥과 나물을 먹는 날이지만 이를 비벼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비벼 먹으면 논밭의 잡초가 무성해진다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칼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칼을 사용하면 논밭에 노래기가 들끓고 농우가 등창을 앓는다고 여겼습니다. 이날 칼을 사용하면 한 해의 복이 잘리고 곡식도 잘린다고 여겼습니다. 칼질을 하다 손을 베면 1년 동안 낫지 않는다고 생각해 14일 밤 미리 음식 재료를 손질해 두었습니다. 여섯 번째, 숟가락도 쓰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공동 밭일에서 넓은 밭을 맡게 된다며 젓가락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날은 다른 사람의 집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가 방문하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다른 날과 달리 마당도 쓸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마당을 쓸면 한 해의 복이 쓸려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머리 빗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널면 논에서 황새가 놀고 병충해로 벼가 하얗게 변해 그 해의 농사가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맨발로 걷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무좀이 생기거나 짐승에 물린다고 여겼습니다. 이날 개들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날 개에게 밥을 주면 여름 내내 개가 잠을 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액을 예측할 수 없어 주술적인 힘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보름 금기에는 당시 민중이 향유했던 속신이 반영돼 있어 문화적 의의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정월 대보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지킨다면 한 해의 운이 강해지고 조절이 되어 우리 가정에 큰 번영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밥, 오곡밥, 묵은 나물입니다. 정월 대보름은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한 날입니다. 올해는 양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음양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정월 대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약밥,
오곡밥, 귀발기 술을 먹었습니다. 식복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밥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것이라 한 해 동안 강한 식복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한 해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라 중요합니다. 다 챙기기 힘들다면 약밥을 사서라도 먹으세요. 또한 묵은 나물을 먹는 이유는 한 해의 불행을 삼켜 한 해 동안 내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물과 약밥은 꼭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월대보름 하면 무조건 달입니다. 동양학에서 해는 양기의 대표적인 상징, 달은 음기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음양의 균형을 표현할 때는 해와 달을 그렸습니다. 올해는 양기 가장 강하고 번영의 기운이 가장 강한 해입니다. 양기가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는 것이라 양기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음기는 안정과 평화를 말합니다. 양기와 음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번영과 성장 속의 안정과 평화, 행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기가 강해지면 다투고 갈등하고 경쟁하는 기운만 강해집니다. 불안정한 삶이 되죠. 올해는 무조건 달이 뜨면 꼭 달맞이를 하길 바랍니다. 저녁에 집 주변에 잠시라도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둥글게 뜬 달을 보면서 산책을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예전에는 쥐불놀이를 했지만 요즘은 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산책입니다. 산책을 한다면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며 이것은 안정으로 이어져 올 한 해 가정의 행복, 번영, 안정이 함께합니다. 세 번째, 정월대보름 아침에는 많이 웃어야 합니다. 안정과 행복을 만드는데 웃음이 최고입니다. 동국세 시기에 보면 밤새 불을 켜고 잠을 자지 않고 웃으면서 아침을 맞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해의 운을 지키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밤을 새우지는 못하겠지만 웃으면서 아침을 맞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웃음으로 맞이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세요. 이것이 운을 지키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특히 오전에는 무조건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는 만큼 한 해의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하세요. 조상복을 얻는 날은 보름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인 지점 음력 8월 15일 추석은 올 한 해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준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고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추석보다 더 큰 보름인 정월대보름에 조상님께 인사를 하면 한 해가 다 편합니다. 조상 중에 으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조상님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왕가에서도 종묘를 찾고 왕실의 어른을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법도였고 사가에서도 어른을 찾아 문안을 드리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모든 복과 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은 조상복입니다. 풍수에서는 부모님 묘자리, 조상님들의 묘자리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날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멀리 계신다면 전화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무탈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순풍의 돛을 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정월의 금제가 풀리는 날입니다. 보름이 지나면 정상적인 한 해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신년에 하지 말아야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해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남에게 뭔가를 빌리고 빌려줘도 됩니다. 정월의 모든 금제를 다 풀어도 됩니다. 그동안 참았던 화를 한꺼번에 다 내지 않습니다. 정초에는 늘 조심을 하는 것은 한 해 내내 경계하고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익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꺼번에 참았다 폭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6번째, 절대 찬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정월대보름, 설날, 추석은 무조건 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스크림, 시원한 식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은 것, 남은 것, 가치가 약한 것을 말합니다. 이날은 항상 따뜻한 새로 한 밥, 국, 존중과 대우를 의미하는 음식들,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을 먹습니다. 절대 외롭게 혼자 식사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불러서 같이 먹거나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으세요. 이것이 올 한 해에 나의 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살생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생명을 살려주는 날이 보름날입니다. 과거에는 도축, 사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도 채소로 된 음식들만 먹었습니다. 현대에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마세요. 한 해에 운이 키워지는 이날 부정한 일을 해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희망이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과 꼭 해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대보름에 찬물을 마시면 여름에 더위를 먹고 일할 때마다 소나기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모를 심을 때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숭늉은 게으름을 피우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물 대신 칡국이나 맑은 콩나물국을 마셨습니다. 2번째, 김치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날 김치를 먹으면 온몸에 피부병이 나고 백김치를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고춧가루조차 넣지 않았습니다. 3번째, 비린 생선 등도 먹지 않았습니다. 비린 것을 먹으면 여름에 파리가 들끓고 부스럼이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4번째, 오곡밥과 나물을 먹는 날이지만 이를 비벼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비벼 먹으면 논밭의 잡초가 무성해진다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이죠. 5번째, 칼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칼을 사용하면 논밭에 노래기가 들끓고 농우가 등창을 앓는다고 여겼습니다. 이날 칼을 사용하면 한 해의 복이 잘리고 곡식도 잘린다고 여겼습니다. 칼질을 하다 손을 베면 1년 동안 낫지 않는다고 생각해 14일 밤 미리 음식 재료를 손질해 두었습니다. 6번째, 숟가락도 쓰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공동 밭일에서 넓은 밭을 맡게 된다며 젓가락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7번째, 이날은 다른 사람의 집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가 방문하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8번째, 다른 날과 달리 마당도 쓸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마당을 쓸면 한 해의 복이 쓸려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머리 빗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널면 논에서 황새가 놀고 병충해로 벼가 하얗게 변해 그 해의 농사가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맨발로 걷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무좀이 생기거나 짐승에 물린다고 여겼습니다. 이날 개들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날 개에게 밥을 주면 여름 내내 개가 잠을 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액을 예측할 수 없어 주술적인 힘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보름 금기에는 당시 민중이 향유했던 속신이 반영돼 있어 문화적 의의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정월 대보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지킨다면 한 해의 운이 강해지고 조절이 되어 우리 가정에 큰 번영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밥, 오곡밥, 묵은 나물입니다. 정월 대보름은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한 날입니다. 올해는 양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음양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정월 대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약밥, 오곡밥, 귀발기 술을 먹었습니다. 식복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밥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것이라 한 해 동안 강한 식복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한 해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라 중요합니다. 다 챙기기 힘들다면 약밥을 사서라도 먹으세요. 또한 묵은 나물을 먹는 이유는 한 해의 불행을 삼켜 한 해 동안 내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물과 약밥은 꼭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월 대보름 하면 무조건 달입니다. 동양학에서 해는 양기의 대표적인 상징, 달은 음기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음양의 균형을 표현할 때는 해와 달을 그렸습니다. 올해는 양기 가장 강하고 번영의 기운이 가장 강한 해입니다. 양기가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는 것이라 양기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음기는 안정과 평화를 말합니다. 양기와 음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번영과 성장 속의 안정과 평화, 행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기가 강해지면 다투고 갈등하고 경쟁하는 기운만 강해집니다. 불안정한 삶이 되죠. 올해는 무조건 달이 뜨면 꼭 달맞이를 하길 바랍니다. 저녁에 집 주변에 잠시라도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둥글게 뜬 달을 보면서 산책을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예전에는 쥐불놀이를 했지만 요즘은 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산책입니다. 산책을 한다면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며 이것은 안정으로 이어져 올 한 해 가정의 행복, 번영, 안정이 함께합니다. 세 번째, 정월 대보름 아침에는 많이 웃어야 합니다. 안정과 행복을 만드는데 웃음이 최고입니다. 동국세 시기에 보면 밤새 불을 켜고 잠을 자지 않고 웃으면서 아침을 맞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해의 운을 지키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밤을 새우지는 못하겠지만 웃으면서 아침을 맞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웃음으로 맞이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세요. 이것이 운을 지키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특히 오전에는 무조건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는 만큼 한 해의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하세요. 조상복을 얻는 날은 보름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인 지점 음력 8월 15일 추석은 올 한 해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준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고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추석보다 더 큰 보름인 정월대보름에 조상님께 인사를 하면 한 해가 다 편합니다. 조상 중에 으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조상님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왕가에서도 종묘를 찾고 왕실의 어른을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법도였고 사가에서도 어른을 찾아 문안을 드리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모든 복과 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은 조상복입니다. 풍수에서는 부모님 묘자리, 조상님들의 묘자리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날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멀리 계신다면 전화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무탈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순풍의 돛을 달게 됩니다. 5번째, 정월의 금제가 풀리는 날입니다. 보름이 지나면 정상적인 한 해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신년에 하지 말아야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해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남에게 뭔가를 빌리고 빌려줘도 됩니다. 정월의 모든 금제를 다 풀어도 됩니다. 그동안 참았던 화를 한꺼번에 다 내지 않습니다. 정초에는 늘 조심을 하는 것은 한 해 내내 경계하고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익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꺼번에 참았다 폭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6번째, 절대 찬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정월대보름, 설날, 추석은 무조건 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스크림, 시원한 식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은 것, 남은 것, 가치가 약한 것을 말합니다. 이날은 항상 따뜻한 새로 한 밥, 국, 존중과 대우를 의미하는 음식들,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을 먹습니다. 절대 외롭게 혼자 식사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불러서 같이 먹거나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으세요. 이것이 올 한 해에 나의 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살생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생명을 살려주는 날이 보름날입니다. 과거에는 도축, 사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도 채소로 된 음식들만 먹었습니다. 현대에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마세요. 한 해의 운이 키워지는 이날 부정한 일을 해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희망이길 바랍니다.